Running monocular depths in dynamics via instance aware projection consistency라는 논문입니다. 이거 올해 트리플 AI에 나온 논문이고요. 카이스트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트로덕션에 나온 건데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적용을 한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을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Unsupervised Depth Estimation, RGB 이미지를 통해서 Unsupervised Depth Estimation이 어떻게 연구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싱글 이미지랑 그러니까 인풋에 따라서 어떻게 트레이닝할 때 어떤 인풋을 넣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싱글 이미지, 그 다음에 비디오 인풋,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이미지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오른쪽 요 두 가지가 연구가 많이 되는데 왜냐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요 페어된 이미지 셋 사이에서 이제 3차원적인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프롬 모션, SFM 요거 기법을 사용하면은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얻어내는 이제 정보로는 지오메트릭 컨시스턴시랑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학습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요. 네. 지오메트릭 컨시스턴시는 이제 각각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레이를 뻗어서 만든 이 3차원 점이 똑같이 일치해야 된다. 여기서 만들어낸 점이나 여기서 예측해낸 점이나 여기서 예측해낸 점이나 위치가 비슷하게 구현돼야 된다. 이 3차원 정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이고요.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는 이 3차원 점이 각 이미지에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 이 점에서 픽셀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점에서 찍히는 점들은 다 똑같은 점이어야 된다. 픽셀 값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버스 워핑이랑 포워드 워핑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버스 워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원래 이미지라고 하고 요 이미지를 통해서 요 이미지를 다시 복원해 요 이미지로 와핑시키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요 점에서 어떤 좌표를 가지는지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점 주위에 있는 픽셀 값들로 픽셀 값을 통해 가지고 요 점이 어떤 픽셀 값을 가져야 하는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뭐 이런 걸로 해서 예상을 하고요. 그걸 다시 원래 픽셀 값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와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픽셀 값들을 통해서 얘를 예상합니다. 이제 포워드 워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친구를 가지고 바로 얘를 예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들을 픽셀 값들을 다 일단 이쪽으로 쫙 뿌려준 다음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일단 매칭 시켜줍니다. 근데 이 방식을 할 경우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요 근처에 있는 애는 얘가 있어가지고 대응이 되는데 어떤 픽셀의 경우에는 근처에 리얼리스트한 값이 매칭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예 값이 대응이 되지 않는 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알검은색으로 이렇게 약간 찢어지듯이 나타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게 포워드 워킹의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근데 인버스 워킹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이 매끄럽게 왜냐하면 모든 점을 다 갖다가 다시 가져와서 매핑을 시키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찢어지듯이 나타나는 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스태틱 가정이 들어가는데요. 씬이나 오브젝트가 스태틱해야 된다는 가정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 있었던 점이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으로 예상을 해서 가져오면은 조금 약간 오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 오차로 인해서 이런 창문이 하나 있는 게 두 개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좀 늘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오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인버스 워핑 같은 경우는 덴스하게 모든 점을 다 샘플링해서 구할 수 있지만 무빙한 오브젝트가 있으면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포워드 워핑 경우는 그런 거는 좀 적지만 대신에 이제 홀이 생겨가지고 찢어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까 위에 세팅을 보면
얘네도 그래서 그거에 따라 요 와핑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나타나요. 얘가 아무래도 프레임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정보를 서로 가질 수 있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빙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와핑 과정에서 이런 에러가 나타나기 때문에 무빙 오브젝트 아티팩트 때문에 요거는 사실 조금 단점이 있고요. 스테레오 이미지 페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두 개를 찍는 거기 때문에 무빙 오브젝트에 대한 아티팩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에 스테레오 이미지, 그러니까 스테레오 카메라 세팅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논문에서는 만약 이 무빙 오브젝트 아티팩트를 없앨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상하게 됩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게 이미지고요. 이미지 두 장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미지랑 각각에 해당하는 마스크, 인스턴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 이미지에서 해당하는 마스크, 오브젝트, 움직일 수 있는 후보 오브젝트를 다 제거한 배경만 먼저 가지고 와서 두 개 사이에 포즈를 측정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측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포즈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뎁스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뎁스랑 이제 측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움직임,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세 가지를 가지고 요거랑 마스크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각 자동차가 측정하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만큼 움직였다면 각 자동차가 어디에 매핑이 될지 그거를 포워드 마핑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두 번째 프레임에 있는 거를 마스크를 취해가지고 두 번째 차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에서 잘라내게 되는데 이 두 개 사이에 각각의 포즈를 따로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즈넷 이걸 통과를 시켜가지고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그러면 얘는 여기로 한 번 더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한 번 이걸로 이동시키고 얘는 따로 더 이동을 시킨 거를 한 번에 합쳐서 와핑을 시킨 게 이제 최종 결과인데 앞에서 이제 지오메트릭이랑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를 이제 요 결과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무빙 오브젝트를 그냥 아예 따로 떼가지고 얘네끼리만 포즈를 따로 구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이 논문을 고른 게 이 부분 때문인데 포워드 어핑을 어떻게 했나 조금 살펴보면 포워드 어핑 할 때 좀 뿌려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스파스 코딩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이제 미분 가능하게 적용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요 뿌려주는 과정에서 범위를 넘어가는 게 있으면 그냥 그 부분을 생략해버렸습니다. 마스크아웃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뿌려줄 때 더 촘촘히 뿌리면 아무래도 홀이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처음에 뿌리기 전에 업샘플링을 해서 좀 촘촘하게 만든 다음에 이 포워드 어핑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워드 인버스가 아니라 포워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버스 해도 돼요. 인버스를 해도 인버스가 덴스하게 매저가 되고 네. 홀 같은 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런 업샘플이나 이런 스페셜한 어떤 트리트먼트를 안 해도 좀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포워드로 한 이유는 뒤에 사실 어벌레이션 거기서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했어요? 인버스로 했을 때는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고 일단 나오긴 했었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에 이런 포스팅 이펙트 같은 게 뒤에 포즈를 예상할 때 조금 문제를 주는 게 아닌가. 이게 그냥 값이 없는 거랑 비교해서 잘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창문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그래도 보이는 게 더 나은 성능을 준 게 아닌가. 이 스파스 코딩이라는 용어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스 코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스파스 코딩은 따로 있거든요. 네. 틀린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논문에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 없이 스파스 코딩 뭐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노스를 다음과 같이 5개로 정의를 했는데요. 포토메트릭이랑 지오메트릭 컨시스턴시 이 두 개는 앞에 설명했었던 건데 요 V가 이제 밸리데이션
해당하는 거를 의미하는데, 비지빌리티가 아니라 밸리데이션이요. 네, 밸리데이션이라고 용어를 적어봤습니다. 이건 용어 잘못 쓴 것 같은데 밸리데이션. 이게 이런 밸리드 식으로 포인트. 네, 밸리드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디퍼런스가 디스턴스가 지오메트릭하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 이런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오메트릭한 컨시스턴시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했고, 그다음 지오메트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기 아까 했었던 밸리드 포인트들인 것 같은데, 그 밸리드 하지 않은 포인트들이었죠. 그 밸리드 하지 않은 포인트들이 디퍼런스가 얼마큼 나는지. 밸리드한 포인트들은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엣지웨어 스무스니스, 이거는 엣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스무스한, 엣지 부분에서는 좀 덜 스무스해도 된다. 요 조건을 준 거고, 그다음에 요 두 개가 조금 이제 여기서 새로 준 느낌이었는데, 오브젝트 트랜스레이션 컨스트레인트는 앞에 이제 두 개가 요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트랜스레이션을 일단 평균적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는 트랜스레이션을 전체적으로 한번 평균을 구한 게 TP가 되는데요. 그 값에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그 포즈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로스텀을 한번 줬다고 합니다. 이게 안 줄 경우에 이게 포즈를 잘 못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즈가 없어져 버린다. 뭐 이런 경우가 얘기가 있어서 이 텀을 추가로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트 컨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좀 멀리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그냥 안 움직이고 거리를 무한대로 해버리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거의 뎁스 정도가 0으로 무한대로 수렴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텀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인데요. 사실 되게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결국 주장하는 바는 본인들이 다 소파를 찍었다. 약간 이런 내용이어서 자세한 따로 막 이렇게 설명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벌레이션 스터디인데, 보시면 오브젝트 와핑을 이제 포워드로 했을 때 더 성능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백워드 와핑을 안 쓰고 포워드 와핑을 좀 썼을까라고. 네,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 네. 아까 이거 사실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포워드 와핑을 쓴 게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일단 해서 포워드 와핑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포워드 와핑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런 구조가 틀어지진 않는데, 백워드 와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가 좀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새로 이제 포즈를 구해야 되는데, 카메라 포즈를 다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조가 틀어지게 되면 포즈를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다. 대답이? 네. 그 포워드 와핑 할 때는 백워드 와핑 할 때는 오클루전 핸들링이 많이 중요한다고 알고 있는데, 포워드 와핑도 그런 스텝이 들어가나요? 오클루전에 대해서 네. 고려해주는 스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제가 잘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백워드 워킹 할 때 그 오클루전 부분을 고려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무빙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게 이런 왜곡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마스크를 씌워서 제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 네, 그게 포워드 워킹 할 때는 그거는 고려를, 근데 그것도 고려를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포워드 와핑 하는 것 자체는 이런 식으로 홀만 생기고 이런 왜곡 자체는 생기지 않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게 이제 포워드 워핑을 시켜놓고 실제로 그 위치에 걔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나 뭐 이런 거를 구할 때 그 부분에서 오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 이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똑같이 마스크를 씌우고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에서 계산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근데 이 슬라이드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논문에서 온 거예요? 이 슬라이드 이거 위에 거는 뭐 여기 익sem플이나 이런 아 익sem플 이거 밑에 테이블 요 테이블이랑 이그젠플은 그 논문에서 논문에서 온 거고요. 약간 내가 조금 헷갈리는 게 네. 인버스 워핑이나 포워드 워핑이나 둘 다 네.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한다면 오브젝트 마스크는 있을 거고 네. 여기서 지금 꺾인 거 있잖아요. 인버스 워핑. 네. 그래서 인버스 워핑에서 꺾인 게 왜 생기냐면은 원래 그 오브젝트가 있는 이미지 위에다가 이제 덮어 썼을 때 와핑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인버스 워핑할 때 이렇게 창문이 두 개 생기고 한 거. 그러니까 원래 원본 밑에 위에다가 덮어 씌운 거. 네. 그랬을 때 이제 오클루전 부분은 어떻게 정보가 올 데가 없으니까 원래 포어그라운드 그대로 남아 있고 오클루전이 아닌 이렇게 새로 온 정보가 덮어 씌운 부분은 새로 갱신된 이미지가 올라가니까 이 오브젝트 만약 움직였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 보면은 아니면 내가 좀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못하는 중인데 이미지를 와핑하는 것 자체가 뭐 백그라운드가 깨끗한 애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원래 원본 위에다가 다음 프레임 원본 위에다가 자동차 한번 움직였는데 이거를 대충 이렇게 올려놔서 약간 이렇게 차가 두 개가 믹스된 것처럼 나오는 건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약간 차이는 홀이 생성되냐 안 되냐 약간 그 차이로만 생각이 돼서 사실 인버스 워핑이 무조건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포워드 워핑을 더 좋다고 주장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논문에 실렸던 풀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인버스 와핑을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이 생기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나 이런 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그것도 아닌 것보다 뒤쪽에 동그라미 친 바퀴 쪽에 디스토션 뭐가 된 건가요? 디스토션이? 이게 저도 이게 뭔지 뭘 나타내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모양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요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게 각도가 마치 두 개가 이렇게 된 것처럼 된 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약간 45도로 가고 있는 거하고 약간 60도로 가고 있는 거고 약간 이게 오버랩 그런 느낌의 자동차가 나는데 이 이미지 1하고 2도 약간 이상한 게 이미지 1을 2에다가 와핑을 했는데 2의 백그라운드 부분을 그대로 썼다 보면은 2 보면은 자동차가 되게 앞쪽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의 프레임 바깥에 삐져나갈 것처럼 나와 있는데 밑에 와핑된 이미지 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와핑이 무슨 와핑을 쓴 거지? 그러니까 카메라 파라미터가 얘가 여기에 이동해 있을 거다 하고 저기다 붙여놨어야 되는데 저기에 못 붙여놓은 거다. 이거는 아닌가? 이것도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전체에 대해서 포즈 하나를 예상해서 이제 워킹을 시키는 거니까 얘가 많이 나간 거랑 배경이 좀 덜 나간 거랑 두 개 중간 값으로 해서 이렇게 워킹이 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중간 값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그런 중간 값이면 1에서 2로 가면 안 되고 1에서 1 플러스 2 오버 2 이런 식으로 나누기 돼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중간 프레임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 그렇게 약간 조금 저도 조금 이상하네요. 네, 일단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 뭐 보든지.